1001번입니다. 집합 X의 원소는 1, 2, 3인데요.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두 함수. F도 1대1 대응, G도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F3과 G의 값은 1로 같고, 다음 이 합성함수의 값도 2로 같을 때 결론적으로 F2의 값과 G의 3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F3이 1이죠. F3이 1이니까 F 함수가 앞에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으면 되고 G2가 1이니까 2는 1에게 이렇게 화살을 쏘겠죠. 자, 이 벤 다이어그램만 완성시켜 주면 바로 다음 값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G 합성 F3이 2고 F 합성 G가 2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괄호를 F3이 바로 G의 정의역이 되니까 F3은 여기서 구해 놓았죠. 1이 구해 놨으니까 바로 G1이 되겠네요. 바로 G1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G 함수의 x 이꼴 1은 누구에게 써야 된다? 2에게 써야 된다. 그러면 FG 모두 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바로 G에서 x 이꼴 3은 바로 3의 화살을 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F 합성 G2가 2니까 자, 얘도 F 자, G2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2가 얼마입니까? G2가 바로 1이니까 이 함수값이 바로 얼마 되어서 1이 되니까 바로 알맹이의 치역이 바로 Y값이 껍데기의 정의역이 되니 F1이 바로 2가 되어서 1이 바로 2에게 화살을 쏘면 자, 남은 이 2는 1대1 대응이므로 3에게 화살을 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다 완성했으니까 F2와 G3을 물어보죠. G3을 물어봅니까? 2는 누구한테 쏘죠? 3에게 쏘고, 자, G는 3은 누구한테 쏜다? 3에게 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2번입니다. 두 함수 FG가 주어졌는데요. 자, F와 G의 합성, G와 F의 합성이 자, 같게 되도록 하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때로는 성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 합성 G부터 구해보면 G를 F의 어느 자리에 이 X 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이 X 자리에다가 G 함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바로 함수와 G 합성 F는 이번에는 G의 X 자리에다가 F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선생님처럼 괄호를 먼저 적어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함수가 서로 같아야지만 바로 이 합성 함수가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개해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항등식은 우리가 계수 비교 수치 대입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1차항은 동일하죠. 따라서 상수항인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바로 무엇이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항등식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2a는 4가 되어서 a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처럼 a가 2가 되어서 2x 플러스 1이 된다면 이 두 함수의 합성함수의 바로 교환 법칙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3번입니다. 자,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 오른쪽과 그림과 같이, 자, 어떻게 되어 있다? 대응 관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g 또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g1이 3이고, 자, f와 g의 합성함수가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자, g2와 g4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g 함수도 대응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 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G1이 3이네요. 그죠? G1이 3이니까, 자, 1은 3에게 화살을 쏘는 걸 먼저 표현해 두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정의역이 유한집합일 때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G2와 G4의 값을 내려면 사실 우리가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2를 대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G2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G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1이니까 우리는 1부터 대입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좌변과 우변에 1을 먼저 대입해서 그 합성함수의 값을 알아보면 자, 좌변은 f 오버 g1이 될 것이고 자, 우변은 g 오버 f1이 되겠죠. 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g1이 얼마죠? 3이잖아요. f1은 알고 있죠. f1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3의 값을 알 수가 있죠. 저 알맹이의 치역이 바로 껍데기 정의역이 되니까 F3은 2가 되어서 이 좌변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G4가 얼마가 된다? G4가 바로 F3,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G4는 바로 누구를 써야 된다? 2를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로 G4의 값이 2라는 값을 벌써 알게 되었네요. 그죠? 자, 이제 G2만 구하면 되는데 아직도 여기 G2는 모르지만 우리가 방금 바로 G4가 2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어떻게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 오버 G4와 G4와 G 오버 G 합성이죠. F4의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G4는 방금 2를 구해놨죠. 그리고 F4는 여기서 3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F2는 얼마가 되죠? F2가 1이죠. F2가 1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G3이 얼마다? 바로 F2인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G3이 1을 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G3이 1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므로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F 합성 G3과 G 합성 F3을 구할 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G3은 1이 되고요. F3은 여기서 2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G2의 값을 알 수가 있죠. F1의 값이 바로 4가 되죠. 1이 4를 쏘니까 바로 G2가 얼마를 쏘게 된다? 바로 4를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G2가 4가 되므로 4-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G1이 3이라는 게 힌트여서 바로 X 자리에 1부터 대입해서 하나하나 G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4번입니다. 두 함수 fg가 있을 때 f도 1차, g도 1차죠. 자, 1차끼리의 합성은 1차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럴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대요. 자, 그럴 때 gx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 바로 항상 지나는 점, 바로 정점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 점의 좌표를 구하라. 정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나나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정점을 지나면 정점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로 해서 항등식 처리를 해주면 바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정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은 놔두고 한번 우리가 이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G를 F에 대입하고 F를 G에 대입하면 되니까 G를 먼저 F에 대입하면 두 배의 X에다가 플러스 3이잖아요. 이 갈로 속에 바로 GAX 플러스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 합성 G입니다. G 합성 F는 바로 이 G의 무슨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누구를 F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바로 2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식이 같으면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개를 해보시면 2AX에다가 2B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는 2AX에다가 바로 3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X는 2AX로 똑같겠네요. 따라서 상수항이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B 플러스 3이 바로 무엇이 되어서 3A 플러스 B가 되니까 바로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B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B로 나타내면 B는 3A-3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 B로 나타내느냐 하면 바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 GX를 A에 관한 A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B 자리에 3A-3이 들어가서 바로 AX 플러스 3A-3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기울기 A가 바로 Y절편에도 하나 나타나 있으면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직선은 아무렇게나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는 점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함수니까 gx를 y로 고치고 한쪽으로 우리가 이항하면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묶어보면, 자, a가 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3을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3과 y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y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점이 바로 항상 지나는 정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바로 y 이퀄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은 아무렇게나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지. 꼭 이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5번입니다. 함수 fx와 gx가 주어졌는데요. 자, 이 합성 함수가 바로 4x-2가 된다고 했네요. 그리고 f2는 3이라고 했을 때 a, b,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fg를 가지고 합성 함수를 만들어 보면 g가 f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x 자리에 gx 함수가 들어오면 되니까 bx 플러스 c가 되네요. 그리고 플러스 a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다? 4x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같은 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계수끼리 비교해주면 B 값은 4가 되고, 상수 바로 C 플러스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하나의 식이 더 있죠. F2가 3입니다.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A가 되는데, 그게 바로 3이 되므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 값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C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A, B, C를 모두 다 찾았습니다. A 값은 1, B 값은 4, C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 B, C의 곱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006번입니다.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a일 때요. 이 합성 함수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바로 이 합성 함수가 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나머지 정리, 즉 나누어 떨어지니까 인수 정리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죠? 2잖아요. 그 2를 이 합성 함수에 뭐 하면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2를 생각해 보면 2는 4-A가 되어서 바로 X자리 2를 대입하면 4-A가 되니까 F4-A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X자리에 4-A를 대입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바로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어서 A 제곱에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9A가 되고 플러스 16이 되어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B제곱 81에서 4AC가 되니까 64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수값 A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마이너스 9의 9 반대니까 그 합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7번입니다. 집합x의 원소가 1인데 이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와 함수 f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g 합성 fx가 항등 함수가 될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장이 좀 긴데요. 보세요.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바로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겠죠. 근데 그 f의 무엇을 치역을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f의 바로 공역은 발이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실수가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1과 2에 대한 함수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이 1은 바로 마이너스 a를 쏠 것이고 2를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2는 누구를 쏜다? 0을 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이 공역에서 딱 치역은 마이너스 a와 0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역을 다시 무엇으로 하고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한다. 즉
다시 이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바로 함수가 g가 되는데 이때 자 g 합성 f니까 f가 알맹이고 g가 껍데기죠. 즉 얘가 알맹이고 얘가 껍데기가 되는데 그게 항등 함수가 되는 말은 1이 누굴 써야 되고 결론적으로 1을 써야 되고 이 2가 결론적으로 2를 써야지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G-A가 1의 값을 가지면 되고 G0의 값이 바로 2의 값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AB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0부터 생각해 보면 G0이 0이니까 바로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G-A는 X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니까 A제곱에 X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에 B는 조금 전에 2를 구해놨죠. 걔가 얼마가 되라? 1이 되라.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1이 1 하면 플러스 1이 0이 되어서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알맹이가 0이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이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를 대해달라고 했죠. 1과 2를 더하면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장이 좀 길지만 그 문장을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